예,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원으로 있는 최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넘겨볼까요? 에피소드라고 그럽니다. 먼저 법진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스님의 제자로서 입학하면서 스님의 논문 지도 혹은 학교 지도 모두 했는데 또 구술사까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있어서 참 아쉽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모 학술 세미나까지 법진 스님께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에피소드 겸해서 몇 가지 배경적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논문 자료집에는 제가 생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생애를 갖다가 추계하고 요약해 놨습니다. 오늘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에피소드 위주로 아까 한국 선생님께서 프로필을 말씀하셨고 양력 말씀하셨고 또 동영상도 봤습니다만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스님 인환스님 호암당 인환 큰 스님 학교에서 석사 논문 이런 여러가지 이 당신께서 마지막 입적하실 때까지 좀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왔는데요. 스님을 마지막 이런 회고록을 제가 출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참 기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법진 큰 스님께 찾아가서 원어 큰 스님의 이 논문을 이렇게 유언으로서 이렇게 제가 써야 되겠습니다.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며칠 있다가 입적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온 이게 유언 논문입니다. 법진 스님께서 크게 도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화면을 통해서 넘어가 볼까요? 구술사라고 그럽니다. 구술사는 오랄 히스토리에서 서양에서 미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많이 발달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도입했는데 저는 하기 전에 한 10년간 국가기록관으로서 우리나라에 명망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 교육, 외교, 종교. 종교 분야에서는 기독교 쪽에서 한신대학교 있고 불교 쪽에서 제가 담당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학술 회의장에서 인환 선생님께 제가 요즘요 구술사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께서 잘 못 들으셔서 너 왜 나 구술 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절 인연이 맞아가지고 1년 동안 구술사 촬영을 하게 됩니다. 구술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다 녹취로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자료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없는 사진들은 현장에 가서 찍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녹취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영상과 함께하는 이렇게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왜 이런 구슬이 국가기록 구슬이 명망가 구슬입니다만은 저한테 넘어왔는가 하면 제가 구술사 역사학자가 아니고 요 컴퓨터를 다루고 요 영상을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저한테 떨어졌는데 그것이 마침 우리 인환 스님하고 잘 시절 인연이 맞아서 작업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1년간 찍었고요. 또 많은 50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에서 좀 중복이 되지만 그런 중복되는 걸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문헌에서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만 여기 옆에 있는 정도가와 설리참고는 우리 선학원에서 연재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판해서 많은 분들에게 함께 보시를 했고요. 오른쪽에 보면 나의 발심 수행장 1, 2 이렇게 해서 당신이 구술한 것을 모두 다 제가 또 몇 분하고 함께 작업을 해서 회고록을 해서 많은 도서관 또 우리나라 한국 전통사찰 모두 다 보내드려서 이 기록을 남게 해드렸는데요. 당신께서는 제자를 두지 않으신 걸로 유명하죠. 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상을 만들지 않은 대신에 당신은 프리랜서로 아주 자유롭게 이 세상 어디 안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놔두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부산이면 부산, 대전이면 대전, 대구, 영남대면 영남대, 서울이면 서울, 또
당신께서 오랫동안 많은 공부를 하셔서 계층이 높은 계층, 엘리트 계층이든 아니면 방생법회를 가든 모든 곳에서 누구든지 부르는 곳이 있으면 시간만 되면 전국구로 계속 다니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고진 스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요. 또 여기 인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이전에 구술사 관련을 이 국가과제를 하다가 우리 큰 스님께서 하게 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 볼까요? 이런 스님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격동기 시대에 사셨죠. 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맑은 모습 이런 것이었고, 또 어떤 사람 누구를 보더라도 항상 존칭어, 겸양어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항상 존칭을 해주시 이런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분단의 고통, 그리고 김일성 토지개혁 때 외가가 많은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가 토지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실 수 있는 걸 한 발 싣고 백리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구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환스님 집은 극장이 2개였습니다. 그 다음 목재소가 하나 있고, 그래도 최상위 층이다 보니까는 또 지지교육을 몰려서 모든 것이 분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봤듯이 더 이상 이 북한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산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형님은 원래 서울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모두 다 부산에서 뵀습니다만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것이 분단의 고통이었고, 그 다음에 해방 공간의 자유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보셨고, 6.25 전쟁 때 그렇게 원산을 탈출하셨고, 그 다음에 불교의 정화 혼란 이까지도 모두 보셨습니다. 직접 정화 때 여기 와서 직접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기 회고록에 불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용동소학교와 원산 상업학교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때에 일본어와 또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디 가서도 해인사에 가셔서도 통도사에 가셔서도 조금 더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다 보니까는, 그리고 운어 스님과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함께 불교 사전 편찬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아까 저도 놀랐습니다. 그 권기정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석사 논문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대승불설, 비불설 이 부분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데예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운어 스님께 다짜고짜 여쭈었다고 그래요. 왜 한국에서는 간화선만 하고 묵조선은 안 합니까? 왜 묵조선을 그렇게 비방합니다. 묵조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운어 스님께서는 내가 아는 바 없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화두로 삼고 그런 묵조선을 향해서 라고 일본을 유학 가게 되는 이러한 배경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해방 전에 고등학교를 나온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전쟁 중에 나왔던 LST 선을 타고 여기서 탈출을 해서 북후항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산거리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영상에서 봤듯이 서남사입니다. 제가 직접 서남사에 가서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자료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남사에 오시게 되는데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서남사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서감스님께서, 유서감스님, 서감해수율사라고 보는데요. 여기 지금 1953년 1월 동안거 해제 때입니다. 이 동안거 해제 때 잘 보게 되면 중간에 향국 스님이 계시고 성 스님 계시고 여기 지월 스님이 계시고 이분이 바로 스승 원어 스님이십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스승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안거 해제 때에 계셨고 뒤에 서감 스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에 이 피난 시절에 많은 스님들이 부산으로, 범어사로, 서남사로 또 다른 대처선 계시는 절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소림선언으로 청풍당으로 범어사로 오게 되는데요. 이 피난 시절에 이때에 입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출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대단한 스님들을 여러 번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이런 기연들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원래부터 좀 배운 것도 있지만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여러 스님들 가지고 계신
각기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 특성들을 그때 보고 배우고 호기심이 많은 이 청년이 그것을 금방금방 습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남사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1954년, 55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정화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스님께서 얘기를 사진을 보면서 이 바로 뒤에 여기에 내가 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해서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저기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에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볼에 나가면 박물관에 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누군가 하면 이분이 바로 스승 원어 스님이시고요. 여기에서도 인환 스님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악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서남사에다가 스승께서 원어 스님께서 주도를 하시게 되거든요. 정화운동을 주도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는 다 올라오너라 라고 했는데요. 하시기 전에 이게 1955년 8월에 있었던 그 조계사 앞에서 크게 정화를 끝내고 함께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서도 인환 스님도 또 여기 쪽 보이다시피 향국 스님 옆에 원은 스님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저기 있었던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원어 스님의 제자 인해이고 최준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에 계셨던 분 중에 마지막 세대, 정화 세대의 마지막 분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스승 원어 스님 또 인환 스님 여기에 대해서 부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잘 듣고 해서 많은 부분을 원어 스님의 논문을 쓰는데 아주 참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해 최준석 선생님 일어나 보실까요?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은 이렇게 넥타이를 매셨지만 그 당시에 바로 이 자리에 계셨던 분이고 특히 이 자리에서 먹고 잡고 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스님들과 티격태격하면서 여기에 계셨던 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선학원에서 저분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감회가 깊을 겁니다. 앞에 법사대학의 부총재로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화운동에 원어 스님도 그렇고 조금 전에 봤던 인해 최준석 선생님도 또 우리 인환 스님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갱도를 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 볼까요? 끝나면서 해수 스님은 서감 스님께서는 이제 정화는 끝났다.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으니까는 이 비구성들이 너희들이 이 종단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촉을 하게 됩니다. 그 부촉을 하게 되는 바로 이때에 이 인환 스님이시고 옆에 서감 스님이 됩니다. 이분들로부터 또 큰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운어 스님은 나중에 통도사에서 해인사에서 직접 강맥을 잊게 되지만 오른쪽에 지월 스님한테도 큰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서남사에 계시면서 특히 서웅 스님부터 내려오는 계맥은 누구로부터 그 서웅 스님, 그 다음 서감 스님으로부터 또 당신의 정계사가 있어지고 그 정계사는 또 다시 어디로 이어졌는데 어디 계실까요? 우리 스님께서 대원 스님께서도 바로 그 전개를 이어받으셔서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이 계목사에서 하시는 걸 좀 봤고 이렇게 해서 그 전계사로 활동을 하셨고 그 계맥을 잇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남사에서 혹은 해인사에서 통도사에서 그 당시 참 대단하신 분들을 만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에 나왔던 불교 사전입니다. 초창기 제1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기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때에 했던 모습들이고요. 이때 원은 스님이라든가 인환 스님이라든가 여러 스님 함께 같이 찍었고요. 여기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법정 스님이십니다. 여기서 운원 스님이시고 이분이 통도사의 구하 스님이십니다. 이 구하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 내력이라든가 불교에 관련한 승가의 여러 가지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고 감사하고 저희들한테 고마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사진들을 김관식 교수님이라든가 또 수집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이 통도사에서 어느 정도 끝나고 불교 사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끝나고 만행을 다니시게 됩니다. 포항을 통해서 동해안 따라 쭉 올라가서 오대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서해안으로 가서 내려갔다가 남해로 갔다가 다시 통도사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만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행을 내소사라든가 간호라면 제가 꼭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길을 따라 한번 가볼고요. 넘어가 볼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정멸보궁인데요.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서 스님께서 큰 종교적 체험, 불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37일간 21일 동안 열심히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뜻대로 좌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예경을 하고 계속 하루에 37일 동안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는 밖에 모든 부처님들이 배틀이 쫙 이었다라는 그런 기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안목이 생겨서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한테 그 회고록에 그대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도이지만 당신이 세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안목을 더 높이고자 아주 좋은 기회에 있어서 몇 분들하고 함께 동남아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서구 유럽까지 전체 세계 여행을 하면서 큰 안목을 넓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하보디에서 있었던 이 대각 여기에서 많은 감명을 느꼈다라고 해서 많은 그런 이 세계 사진을 입수할 수는 없었고 이 하나만을 제가 따로 줄인 자료를 받아서 세계 여행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동국대학교로 와볼까요? 동국대학교에 그 시절에 한 60, 70년대 그때였는데요. 당시 김동화 박사로부터 임석진 스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조명기 교수라든가 우정상 교수라 이런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가 아까 봉희종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스님이었고 학생이었다라고 했지만은 인환 스님께서는 이분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굉장히 겸손해 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끝나고 나서 동국대학교 끝나고 나서 이 스승께서 1966년 겨울입니다. 연말에 열반을 하시게 되고 1967년 1월 2일에 조계종 여기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모두 다 배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끝나고 바로 구택을 대학을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조동종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레이링이라고 하는 그 총무 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써서 유학하겠다는 뜻을 펼쳤고 바로 이 구택대학에서 구마자와 대학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조동종 대학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원 스님께 왜 한국에서는 간화선만 하고 조동선이나 묵조선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 대학에 가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수료하고 나니까는 빨리 돌아가라고 비자 만료라고 또 비자를 연기하려고 동경대학을 들어가게 돼. 이게 아까몽이라고 하는데 동경대 앞에 있는 도쿄대 앞에 있는 대문입니다. 다시 아까몽에서 도쿄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꼭 도쿄대에 가려고 한다기보다도 비자 만료 때문에 동경대 한 번 더 가면 되지 라고 해서 간략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도쿄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앞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1홍보원 여기에서 개설날 오셔가지고 이때부터 여기에서 숭산 스님을 도와서 많은 업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1홍보원에서 그래서 당신께서 일본에서 포교사 또한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포교사 이렇게 해서 국제 포교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넘어가 볼까요? 유명한 분들이죠. 우리들이 책에서 일본 책 불교 책에서 많이 보던 분들입니다. 이분은 히라카와 아키라 이분한테 계율을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여쭙고 질문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직 모르겠는데 일본 책에 보면은 이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좀 더 대단한 분이죠. 가마다 시게오라고 해서 중국 불교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직접 박사 스승이십니다. 다마키 고시로 이분은 그래서 직접 이 박사 논문을 지도해 주신 분입니다. 위에도 여러분 많긴 하지만은 이 대단한 분들로부터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직접 그 배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왔던 뭐 티벳이라든가 또 동남아 이런 분들하고 많이
교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로 가셨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처음부터 그냥 목탁만 드리셨대요. 예불 하고 하다 보니까는 한 분, 두 분 오셔가지고 오셨는데 그분들로부터 이 대각사를 참관했는데 그분들한테 무엇을 스님들이 가르치는 서장이라든가 이력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교민들의 대부분이 좀 아는 분들이 학력이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지금도 가르쳤던 그분들이 캐나다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대각사를 창간했다 이 말씀이고요. 넘어가 볼까요? 열심히 이 캐나다에서 교민증을 따고 영주권을 땄는데 지관 스님께서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국제전화가 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만 계시면 어떡하냐고. 한국에도 지금 인재 양성 때문에 스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어나서 꼭 들어오셔야 되겠다 라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하고 이래서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관 스님께서 오시라고 해서 동국대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교가 82년부터 1997년까지 15년간 계속해서 도제 양성에 매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국대학교 시대를 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에 있으면서 한 15년 동안 또 넘어가 볼까요? 제자들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각원장 하시면서 또 어디 97년도 이렇게 출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출판 기념이 바로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다시 출판했던 그 사진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는 승가대학에서도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시간이 거의 됐네요.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보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받으신 여러 가지 연봉을 모두 다 그대로 학교에 돌려드렸습니다. 밑에 교직원들하고 함께 수련을 했는데 그 교직원 지금도 봐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봐서도 항상 고마워하고 반갑게 하던 그 모습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아까도 발로 직접 뛰는 인데요. 구사위반입니다. 진표율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변산 능가산에 올라가서 여기에 덜덜 떨면서 내려가서 직접 기도를 하고 왔다 그러게 해서 현장 체험을 직접 하겠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도 여러 번 말로 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진표율서의 부사회광에 직접 절벽 타고 내려가가지고 직접 여기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지금 책이 좀 많습니다. 이 책이 일부이긴 한데 저술한 책이 일부이긴 한데 좀 더 많은데 요것만 모아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봐요. 넘어갈까요? 자,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이 박사학위 논문 이게 원고지로 이렇게 책으로 엮어가지고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국서 간행해서 간행을 했고 한국어로 1997년도에 신라불교 계율사상 연구를 이렇게 당신의 학술적 이 학위를 학위 받은 이 논문을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갈까요? 설리창구 정도관인데요. 설리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재를 하고 함께했던 것 때문에 이 설리창구와 정도관은 아주 귀중한 책으로 많은 스님들에게 귀감이 될 걸로 봅니다. 넘어갈까요? 이 선서이고요. 5개 파지운동 국제적으로 환경운동과 함께 연계해서 10개를 어떻게 모두 다 세계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학술 대회를 열었지요. 그것이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정법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에 문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혼자서 전국구로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다 놔두셔서 업무를 하셨고 요구하는 대로 모든 행사에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서 많이 보던 절인데요. 성북 정법사입니다. 제가 2012년 초파일 때 스님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법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찰들에서 법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넘어갈까요? 자, 보다시피 교양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하셨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양대학에서 가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넘어갈까요? 자, 넘어갈까요?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2017년 여기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관이당에서 내려오면서 제가 찍어드린 사진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스승입니다. 원어 교선 스님입니다. 인한 스님의 스승입니다. 아까 보였던 오른쪽에 있는 이 참 유언 논문입니다. 인한 스님께서 유언해 주신 논문인데 이번에 발행하게 돼 가지고 다음으로 다시 한번 한국불교설명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갈까요? 스님입니다. 원어 스님입니다. 인한 스님 아니고요. 원어 스님, 스승 원어 스님입니다. 교훈사 스님이시거든요. 일제 시작되기 전에 오셔서 일제 36년 동안 계속 이 교훈사에 계셨습니다. 원어 스님. 그리고 원래 안변 서왕사에 가서 방언에서 배우고 다시 여기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교훈사 스님이십니다. 넘어갈까요? 교훈사 스님이시는데 여기 왜 이런 스님이 나올까요? 이 교훈사에 계시면서 이 스님들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만해 스님께서도 교훈사에 강자로 들어오십니다. 강사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때 좋은 인연을 맺었고요. 유전사에 계셨습니다. 교훈사의 본사가 유점사입니다. 유점사에 동산 스님이 계셨습니다. 넘어가면 신계사에 교봉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때에 이분들하고 금강산에 계시면서 큰 인연을 쌓았습니다. 나중에 어디 정화가 일어나자 이분들하고 함께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연이 이미 금강산에서 인연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이 스님께서는 금강산 잡지를 발행하셨거든요. 한 1년 동안 한 10호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금강산 중심의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전설, 구전설화를 책으로 해서 신앙서를 수천 부 해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또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급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글을 쓰고 이런 분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이런 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히 금강산 불교회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을 지원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스님께서는 문도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본맥이 단절되긴 했습니다만 다만 인연 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대로 수법 제자가 되어서 문도는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모 세미나를 열고 회고록을 출간하게 되고 앞으로 연구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추모 세미나에서 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논문을 한 편 썼고요. 이번에 또 한 번 논문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2편 내고 조금 이따 신규탁 교수님께서 이자랑 교수님께서 논문 4편을 당신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추모 세미나에서 이렇게 논문 4편이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문도가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수법제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님께서는 당신 이 비석을 낙산사에 세워서 좀 기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비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스님, 이 원어 스님에 관련한 이 자료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점사 분말사지 교훈사가 있었고요. 우리 종회 초대 종회 의원이셨습니다. 그다음 불교 재건위, 그다음에 어디 일제 강점기에 관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인한 스님과 조금 전에 막 보셨던 인한 스님의 구술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봤던 금강산 잡지라든가 불교 잡지에 보면 단편 소식들이 원어 스님과 관련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으다 보면 자료가 꽤 많더라고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어 스님을 우리가 아까 하셨던 동산 스님이라든가 효봉 스님이라든가 정구모 스님 이런 스님들이 큰 회상이 있었지만 이분은 안 계시긴 하지만 인한 스님의 노력으로 또 법제 스님의 노력으로 제가 열심히 해드려서 이렇게 비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조금 전에 일어나서 말씀하셨던 분이 이내 최준섭 이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어 스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낙산사에 있을 때, 요 적조함에 있을 때 함께 스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 교훈사에 계셨다 보니까는 교훈사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완전히 함구하셨습니다. 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 분단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서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자료를 통해서 인환 스님의 스승이 이원어 스님 이렇게 해서 무련히 부처님과 인연이 또 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불교계 정화의 주도를 했습니다만 아까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아까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거의 다 됐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원어 스님께서 정화를 주도하셨는데 낙산사를 정화했고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어려웠는데 그 과정은 놔두고요. 낙산사를 정화했고 월정사입니다. 이종호 스님 대단한 스님이 주시셨는데 그 직인을 받아서 하는 스님에게 넘겼죠. 이렇게 해서 정화가 끝났고요. 넘어가 볼까요? 또 설악산 신흥사도 직접 이 에피소드가 엄청납니다. 누가 왔는가 하면은 그 에치아드 북파 공작을 하는 김동석 대령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래서 설악산 신흥사도 정화를 했고 넘어가 볼까요? 건봉사도 정화를 했습니다만은 5.16이 나면서 여기서 불교 재건위에 여기 원어 스님께서 영산 스님 여기서 중산 스님 이렇게 해서 불교 재건에서 5인 대표끼리 모여서 이렇게 다시금 화합하라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게 된 이러한 과정까지도 했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요. 자, 넘어갈까요? 자, 이래서 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을 통해서 또 프로필 양력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조금 더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논문에 있고요. 또 회고록에 있으니까는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을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선생님께서는 이 인환 큰 스님의 생애를 직접 구술하면서 그 흔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는 인환 큰 스님과 참 인연이 지중한 분들이 정치하게 자리를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최동훈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듣고 보충 설명이라든지 혹은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환속하기 전에 인해 스님으로 본명을 가지고 계셨던 최준섭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원어 스님이나 인환 큰 스님과의 인연들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환 스님하고는 55년도 해인서도 만났어요. 55년도. 그리고 우리 스님하고는 50년도에 만났고, 그래서 해인서 같이 한 3년을 있었고, 인환 스님은 통도소로 가시고 나는 해인서도 1억을 마치고 나와서 우리 스님을 모시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산사 계시다가 적자함으로 이제 올라오신 것은 낙산사에서 서울까지 올라면 그 당시 버스로 한 서너 시간 걸려요. 그래서 노인네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자주 올라다니기 힘들고 그래서 박동암 스님하고 낙산사하고 적자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시기를 그래서 적자함에 계시게 됐어요. 그런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불교 정화를 할 때 동산심리, 허봉, 거무, 청담심리 우리 스님은 5분이 대표였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을 아는 분은 우리 스님뿐이었어요. 우리 스님이 효원사 주지할 때 이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따라서 오덕구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했던 차에 이제 그 인연이 어떻게 됐냐면 도남동에 오면 신흥사라고 있습니다. 신흥사에 가니까 그 당시에 아이젠하이가 대통령이고 닉슨이 부통령이었었는데 닉슨이 한국에 그 당시에 6.25가 나고 그래서 어디 거시갈 수가 없는데 구경 시간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신흥사를 갔어요. 신흥사 주지를 차린 게 한 4살 먹은 아이가 울면서 나오는 저 누구냐 물은 게 자기 아들을 그러거든요. 그게 이 대통령은 옛날에 금강산에서 와서 보안 거식으로 와서 오직 중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없냐. 거기 당시에 우리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36년 일본이 거식을 받을 때 일본이 우리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를 그 성녀들을 결혼시킨 거예요. 거기 36년 동안에 그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그냥 지냈는데 그래서 옛날에 청담스님과 성철스님 그 형분들이 그 정화를 하려고 할 것이 안 됐어요. 그러던 처에 이 대통령이 3번 유식을 일었고 3번 낙산사를 왔다 가셨어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정화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신흥사도 가보고 그 다음에 노예감 경옥사에 있는데 그 경옥사 주지스님이 남대문 단청도 하고 그런 단청하던 분이에요. 그거 가보니까 혼자 사는 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정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스님들이 지금 스님들은 그거 잘 모를 겁니다. 절에서 이절저절 댕길 때 방부를 안 받아줬어요. 예, 선생님. 정리. 네, 시간이 예. 방부를 받아줘서 스님들이 어디 가서 절에 가서 방부를 받지를 않은 게 절에가 있지는 못하고 참 떠돌아다닌 그 당시에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할 거예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간 관계상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생애와 스승 원어스님과의 불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